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쪽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은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 흔들기를 하죠. 지난 5월에는 이제 대만이 타겟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장이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락 출발을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락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오전이 넘어가기 전에 1조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오늘 오른 종목과 떨어진 종목, 오른 종목은 164개 종목인데 떨어진 종목이 723개 종목이 이렇게 됐고, 지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심적으로 위안을 받았던 3200이 아주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3171.29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퍼센테이지는 1.16%. 근데 아직 집계는 안 나왔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대만 지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 될 때에 나타나는 패시브 펀드들의 움직임하고 그거는 이제 거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 일고 있는 이제 디램 가격 하락 문제, 이제 오늘은 이제 환율까지 이렇게 되면서 어침대 덧침으로 그냥 삼각 파도를 맞은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되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기관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관은 그냥 잔뜩 위축이 됐고, 그냥 결국 이제 이런 문제는 역시 동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들이 나타나서 치열한 오늘 전투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2조 6,988억, 그러니까 거의 2조 7천을 판 겁니다. 코스피에서만. 근데 개인이 2조 8천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파는 것도 놀랍지만 개인들도 놀라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개인들만 2,8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혼자 상승하거나 보합권으로 이렇게 이겨내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오른 종목은 210개 종목인데 떨어진 종목은 1,125개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선물에서 아직 집계 중이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또 오늘 선물에서도 9,250억 순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근월물 매도 누적이 3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기관은 이제 9,700억 넘게 선물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 일부 종목들이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은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어떤 분이 SK 하이닉스가 왜 더 빠지냐, 그래서 이제 디램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1,000원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2,251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2,111억을 샀어요. 기관은 여기에 또 1,161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부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공격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디램 가격 때문이라면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더 믿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얘네는 지금 파생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2조 3,565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개인들은 2조 3,955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기관은 1,230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 뭐 지금 당장 저도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이 파는 건지 얘네가 상당히 이제 그 주식을 빌려다 공매도죠. 그러면 그 주식의 원천 빌려주는 데가 과연 어디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삼성전자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 대책할 때 쓰라고 뭐 이렇게 승인해주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관계당국이 뭐 저거 이거 한번 따져봐야죠. 아니면 뭐 기자분들이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니게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려낼 수가 있다. 돈 치고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공격이 삼성전자다. 오늘까지.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서 시장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그러면 시장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건 뭐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 얘네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인가 대만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장중에 막 하루에 8%까지 빠지고 그랬잖아요, 대만 시장이. 그랬던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한국 시장이 그 타겟이 됐던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핑계거리가 뭐였냐면 이제 디램 가격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촉발시킨 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도 떨어지고,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대만하고 다른 게 오늘도 나타났지만, 진짜 글쎄요, 대만에는 동학개미 같은 거 없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8% 빠지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동학개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참 이게 기구하다고 그럴까, 잘 진 거라고 할까, 뭐 그런데 오늘 하여튼 거기에 맞서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2조 8천을 샀어요. 2조 8천을. 삼성전자 하나만 2조 3,900, 그러니까 2조 4천을 산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뭐 줘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삼성전자를. 그래서 오늘은 뭐 다소 좀 감정적인 것도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들의 매수 세력이 우리는 비교적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뭐 끝에 조금 뭐 낮았지만 1.16% 정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두들겨 있으니까 삼성전자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한 3.38% 정도 빠진 거니까 뭐 적게 빠졌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촉발을 이런 이제 하락의 촉발을 일으킨 게 뭐예요? 램 가격 하락 전망에다가 이제 그 MSCI 재편하면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나쁘니까 우리 생각엔 이제 중국 쪽을 많이 줄이면 그 돈이 한국으로 올까 생각했는데 뭐 중국 줄이면서 뭐 아시아권의 이머징 국가 다 줄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방향만 설정되면 막 프로그램 매매처럼 다른 이제 그 ETF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을 또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파생하고 또 연계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가격을 이제 가격 예측을 둘러싸고 있는 그거는 이제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서 DDR4, 5로 넘어가는 거, 뭐 CPU의 그 개발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늦게 오는 거 뭐 등등 말씀드렸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제 환율까지 겹친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말미에 이게 환율이 조금 그 1160원 넘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 여지없이
요 이제 환율을 파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환율은 위안화 환율, 그러니까 중국 환율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1168원 90전인가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7원 90전, 7원 70전 정도 원화가 또 약해진 겁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 외국인 그 숏 치는 그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한국을 때린 거예요. 삼성전자를 때렸다는 얘기는 한국을 때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환율까지 이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뭐 여기저기 체크해 보니까 오늘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채널에 외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환율이 뭐 1200원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거의 누가 원고를 써준 것처럼 이래요. 1200원은 안 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00원을 안 넘긴다는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68원 뭐 90전, 1168원 90전이면 아니 1200원이면 지금 갈 길이 먼데 그럼 그 사이에 우리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1169원이 됐네요. 그 제가 말씀드린 1169원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환율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저는 이제 1169원, 1170원, 1200 이거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이렇게 쉽게 해서 1200원은 안 넘길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잘 모르겠다 그 얘기죠.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환율. 그러니까 환율 진짜 지금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1200원이 안 넘는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거를 못 찾겠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를. 그러면 이제 조금 커버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환율 쪽에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아리송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며칠 전하고 상당히 달라요. 지난주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융단 폭격을 맞아버리니까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공포가 이제 시장을 딱 덮고 있어요. 그런 공포 속에서도 삼성전자 하나만 2조가 넘게 샀다는 게 정말 사셨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였나. 그래서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조 8천을 샀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3조가 넘게 3조 1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개인들이. 대단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벌어진 이 머니게임 이 사건은 사실은 이달 초부터 준비된 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려고 그랬느냐.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그 총수가 광복절 특살로 이제 그 가석방돼서 나오는 날 피크를 친다. 뭐 이런 거였지 않았나.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은 좀 한국을 파는 그거를 이제 한국을 삼성전자로 본 그런 형태가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뭐 누구를 탓하겠느냐. 참 이제 어제도 댓글로 많이 써줬는데 저도 답답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을 대항하거나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은 오늘 저렇게 샀지만 사실 눈물 나는 매수죠. 샀지만 이거를 우리가 외국인 투자가들을 견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뭐 연기금에 이런 데가 좀 해줘야 되는데 또 원기금한테 뭐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연기금도 뭐 그러다가 깨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이 2개라면 걔는 6개예요. 6개를 가지고 움직여요. 왜냐면 막 파생에다가 뭐 공매도에다가
뭐 섞어서 현물 막 갖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돈도 많이 벌고 레버리지가 크니까 또 어떤 그 방향성 선택하고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때 굉장히 이거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상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우린 사서 파는 거. 그건 뭐 인버스를 좀 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외국인들 위해서 뭐 국부 유출 뭐 이렇게 구차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 순간에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냐? 외국인이 미워요. 근데 뭐 걔네들도 이런 찬스를 살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밉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밉습니다. 제가 증권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외국인이 미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밉지만 얘네들이 또 한국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어요. 이게 진짜 우리 빠이빠이 하는 마이코리아를 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뭐 돈 생기면 떠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밉지만 떠났으면 좋겠지만 떠나지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이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현실을 애써서 부정해봤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좀 이상해지는 거죠.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 전략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 이거 외국인들이 저렇게 해서 막 파니까 야 얘네들 어떡하나 이 외국인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미운 거죠. 미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외국인이야 뭐 그렇게 해서 지네들도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 이상으로 큰 진폭으로 오늘 1.16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연타를 맞아서 지금 그런 거지 오늘 하루는 그렇게 큰 거 아니고 또 이제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이제 아주 세게 두들겨 맞으니까 충격이 이제 좀 커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처럼 이제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왜곡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면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포랑 싸우니까 이 공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까 하는 방법.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 있잖아요.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다. 이건 한번 되뇌어 보세요.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74,400원까지 갔더라도 이 가격이 내가 팔아야 되는 최종 가격이 아니잖아요. 나는 삼성전자 74,400원에 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올라서 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담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장의 공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개인이 2조 몇천억이나 2조 4천인가 2조 5천을 삼성전자만 샀는데 그분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뭐 이거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진짜 귀신처럼 삼성전자의 가장 낮은 시세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는 거 맞고 월요일도 좀 흔들리면 또 사고 뭐 이런 거죠. 그거는 크게 봤을 때 맞는 거다. 잘못하신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공포가 너무 심해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공포가 투자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팔지 않으면 손해 안 해다. 이렇게 좀 담담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은 조총이 있었잖아요. 조총이. 우리는 이제 뭐 요새 뭐 우리나라 워낙 옛날부터 활 쏘는 건 잘하니까 활은 기가 막히게 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근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조총이라는 거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총이 지금 총 같지가 않아갖고 탄알 하나를 장전해서 이게 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이제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거의 세월 수준입니다. 이 컴퓨터 부팅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조총이 없어서 졌다고 그러냐? 그게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화살을 쏠 때는 삥 하고 그 시위를 떠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조총은 이 소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에 우선 놀랬고 공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병사가 머리 같은데 총탄을 한번 맞아보세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본 적이 없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게 전부 공포로기 때문에 완전히 뭐예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포가 없었다면 꼭 뭐 조총하고 조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떠나서 잘 방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주고 뭐 하니까 이제 임금님도 뭐 북쪽으로 막 옮기시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본을 보면 다 이게 이제 공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외국인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라. 외국인하고. 우리는 공포랑 싸우는 거다. 우리는 공포랑 싸우는 거지. 외국인 걔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니넨 그렇게 해라. 떨어지면 난 사서 오르면 또 팔면 되니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냥 안 팔면 손해 아니니까 난 좀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난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떨어졌을 때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주말 연휴잖아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시장이 텀이 쉬는 텀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쿨다운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이 매도의 정점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 이미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다쳐하지 마시고 연휴니까 연휴 편하게 보내세요. 요새 뭐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식히시려면 술곤생도 좀 보시고 내일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는 제가 그 ESG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상당히 좀 그 윤리적 약간 도덕적 개념, 철학적 개념 이런 거라 그런데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15 모닝도 또 아마 연휴 중에 몇 부로 나눠서 방송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쿨다운 하시면서 공포와 이겨내는 그런 좀 내공을 기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서 주말 연휴 동안에 시장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멘탈 관리하고 난 공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지키는 게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직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기회는 많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천천히 싸게 골라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만금이 당원 여러분 이게 힘 좀 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연휴 지나고 나서 내일은 이제 뭐 브런치 카페에서 얼굴 못 뵈니까 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